네, 안녕하세요. 스테븐스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가계약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전세를 구하러 가던 월세를 구하러 가던 그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정식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일부 조금 걸고 나중에 계약 날짜 잡아서 하고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계약으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가계약금 건 거를 포기하고 임차인은 계약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임대인은 가계약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뭐 이거 계약을 진행 안 하고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가계약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등 어떤 그 계약 전 목적물을 먼저 선점한다는 의미로 계약금 중 일부를 매수 예정자가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금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의미는 그렇지만 실제로 법적 성격을 보면 민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가계약이란 말은 없어요. 계약 쪽에 나오는 말 중에. 자, 법원의 판단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자, 보시면은 그 가계약이라고 하면은 그 약정 계약금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들어요. 자, 우리가 1억짜리 계약을 한다. 뭐 전세 계약을 하든 1억짜리를 보증금을 1억짜리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은 약정 계약금은 한 10% 정도 통상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죠. 근데 가계약금은 거기서 또 한 10% 정도인 한 100만 원 정도로 이제 먼저 입금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하는데, 약정 금액 1,000만 원보다 100만 원은 너무 적다라는 뭐 그런 이유를 하나 들고 있고, 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 뭐 배액을 상환한다 아니면 이걸 포기한다 이런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가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걸고 할 때 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고, 네, 그럼 언제 와서 할 테니까 일단은 내 수중에 뭐 50만 원 있으니까 이것부터 입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계약의 형식은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뭐 거래 대상 물건이 있어야 되고, 거래 금액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실제 사례를 보시면 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 이 표를 보시면 이거 저희 부동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입금 일자, 가계약금을 언제 입금했는지 날짜 쓰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정식 약정 계약은 언제 쓸 건지 그거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입주를 언제로 할 거냐. 그다음에 보시면 계약 주소 나오죠. 거래 금액 나오죠. 그다음에 오늘 건 가계약금이 얼마다. 그러면 계약 잔금 남은 게 얼마다. 그다음에 임차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다 나옵니다. 물론 주민번호 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뭐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적어주시면 또 적고, 안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계약할 때 기재하고 이제 하는데, 요 조그만 쪽지 안에 보시면은 계약의 형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임대인 계좌에 임대인 이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계약의 형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또 저희가 요거 작성할 때 저희도 말씀을 드려요. 요거 계약의 형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지금 가계약 거신 금액을 포기하고 이걸 안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계, 예를 들어 이제 뭐 전세를 1억짜리를 하는데 약정 계약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가계약으로 넣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쪽지에 다 써서 어떤 효력을 다 갖췄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자,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니 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난 이 계약을 안 하겠다 했을 때, 거기서 어떤 부동산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100만 원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을 그러니까 해약금으로 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뭐 저랑 좀 얘기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100만 원은 나는 걸었는데 계약 해지한다고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계약 해지할 때는 100만 원을 넣었으면 900만 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판례에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보고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손해배상 해가지고, 판시사항 해가지고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판례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2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네, 그런 얘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판시사항 그래서 요 내용만 봐도 비슷하게 이해를 해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여기 제가 진하게 놨죠. 요게 가계약 상태에서 사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배액인 200만 원이 아니고 원 약정인 1000만 원의 2배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져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심의 판단에서 이유가 나오죠. 원고는 매수인이에요. 2013년 3월 25일 피고로부터, 즉 매도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동 1401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오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입니다.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인 3월 26일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특약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고 공인중개사 도장 찍고 일단은 뭐 한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0만 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날 내가 뭐 1억 을 넣겠다 해서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근데 4번에 보면 피고, 즉 매도인은 다음 날인 3월 26일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폐쇄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원고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날 11시 30분경 피고의 은행 계좌에 나머지 1억 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좌 폐쇄로 송금에 실패하자 1억 원을 자기 압수표 한 장으로 발행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피고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은행에서 송금이 안 되네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송금이 안 되자 자기 압수표를 발행해서 그걸 또 공인중개사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 115호로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될까요? 아니면 1억 천의 배액인 2억 2천을 상환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원 약정,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적힌 계약금을 반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 단계가 아닌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이 변심하여 자신의 계좌를 폐쇄해서 매수자의 입금을 방해하였고 매수인은 입금이 안 되자 자기 압수표로 발행하여 공인중개사를 찾았고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계약금 중 나머지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사건에서는 원계약금인 1억 천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앞에 제가 처음에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 판시사항이 있는 이 내용, 요 내용만 보고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자,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이쪽에서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답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